제가 이렇게 턱 쪽에 트러블이 엄청 나고 볼 쪽에는 지금 주사 피부염이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클렌징 워터는 대부분의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토너를 1대1로 희석해서 올려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제가 머리를 그동안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그동안 스킨케어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마침 제가 이렇게 턱 쪽에 트러블이 엄청 나고 볼 쪽에는 지금 주사 피부염이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저처럼 꼭 주사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턱드름이라든지 턱 트러블이라든지 이렇게 턱 쪽으로 그동안 마스크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많이 깨져 있던 게 우수수수 무너지면서 지금 환절기랑 맞물려서 턱 주변에 이렇게 트러블 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이때가 기회다. 저도 이렇게 된 김에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상태가 완전 최근 들어 최악이에요. 이렇게 된 분들이 진짜 많이 피부과 오시거든요. 너무 심하죠. 오늘 제가 브랜드 시작하고 처음으로 팝업이라는 거를 친구랑 같이 했는데 팝업에 오신 분들의 그 어느 분들보다도 제가 피부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 화장품 브랜드 하는 대표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정말 제가 제일 최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피부가 너무 오랜만에 크게 뒤집혀서 되게 슬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됐을 때 특히 턱 주변은 정말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상 다른 부위보다도 이 턱 부위는 이런 트러블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아프고 뭐 짜도 안 나오는 그렇게 크게 단단하게 생기는 붉은 구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건 정말 병원에서 빨리 약을 먹어야 그나마 빨리 잡힐까 말까지 절대 뭐 스킨케어를 어떻게 한다거나 집에서 손으로 짠다거나 그러면 더디게 낫고 흉터만 남고 오히려 그게 파생이 돼서 더 심해져서 볼까지 올라올 뿐 절대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냥 저는 뭐 새내기 시작할 때 빨리 그냥 병원 가서 조치를 취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이렇게 됐을 때 빨리 약을 먹는 편이고요. 저는 이번에 로아큐탄을 먹어서 입술이 지금 다 이렇게 터버렸습니다. 집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됐을 때 스킨케어를 어떤 분들은 뭘 더 발라서 더 좋게 해야지 이런 생각에 스킨케어를 바꾸거나 스킨케어를 더 덧대어서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화장품을 시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스킨케어도 최대한 덜어내서 크림만 바른다든지 기능성 앰플이나 자극적인 제품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고요. 선크림이나 화장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오늘 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화장을 아주 얕게 했는데 화장을 했다면 집에 오자마자 빨리 지우는 게 중요하고요. 빨리 화장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지울 때는 꼭 손을 깨끗이 닦고 저는 집에서도 어쨌건 핸드폰을 만지거나 다른 어쨌건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건들을 만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외출 갔다 온 게 아니라 집에만 있었어도 꼭 손을 닦고 세수를 합니다. 화장 지우는 김에 클렌징 밀크 사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저처럼 약산성 클렌징 밀크는 눈에 들어가면 따갑거든요. 눈의 pH가 약산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산성 제품이 눈에 들어가면 따갑기 마련이에요. 그 제품에 뭐 눈을 따갑게 하는 성분이 없더라도 pH가 약산성이면 눈에 들어가면 따갑기 때문에 눈은 눈 지우는 전용 리무버로 먼저 지워줍니다. 지우고 클렌징 밀크는 찔끔찔끔 쓰면 안 되고 충분한 양을 펌핑을 해서 써야 됩니다. 만약에 제 제품 기준으로 하면 대용량 클렌징 밀크 쓸 때 3번 펌핑하거든요. 그럼 양이 꽤 많아요. 이 정도. 충분한 양을 써서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화장을 얼마나 두껍게 했느냐에 따라서 롤링하는 시간이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한 30초에서 60초 사이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눈에 들어가면 따갑기 때문에 눈은 가장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눈 외의 부위를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저는 클렌징 밀크를 좋아하는 이유가 클렌징 오일은 아무래도 여드름 있는 분들에게는 유분감 때문에 트러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여드름이 잘 나고 트러블이 있는 분들은 클렌징 밀크가 좋고요. 피부가 너무 트러블 없이 좋아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는 분들은 클렌징 오일 써도 됩니다. 근데 클렌징 워터는 대부분의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클렌징 워터를 솜으로 적셔서 닦아내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피부 장벽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이고, 또 제가 화장품을 만들어 보니까 클렌징 워터에 있는 계면활성제가 절대 순하거나 저자극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화장들을 그런 물 형태의 워터 클렌징으로 지우려다 보니 오히려 계면활성제가 더 세게 들어가게 되는 거를 좀 알게 되고는 클렌징 워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대부분의 병원용 이제 세안제들은 클렌징 밀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눈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눈을 뜨지 않은 상태로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 번 더 이렇게 마사지하면 클렌징 오일이 유화되듯이 밀크도 유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유화를 시킨 다음에 물로 헹궈주면 되고요.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클렌징 폼을 하는 이유는 클렌징 밀크라는 제형 자체가 굉장히 순하게 화장을 지우다 보니까 클렌징 밀크만으로는 100% 잔여물을 지우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클렌징 밀크로 크게 진한 화장들을 녹여낸 다음에 남은 잔여물들은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맞고, 사람들이 뭔가 피부에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클렌징 밀크로만 단독으로 끝내거나 클렌징 오일로만 끝내거나 이렇게 한 번으로 세안을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각의 클렌저들이 약산성의 순한 세안제들로만 구성이 된 거라면 이중 세안을 해도 절대 피부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중 세안을 꼭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폼 클렌징도 이렇게 거품을 좀 풍성하게 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크게 난 애들은 염증 주사 맞으면 빨리 가라앉아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주사를 가져와서 셀프로 조금 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턱 주변으로 뒤집혔을 때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원인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접촉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 마스크 때문에 생긴 피부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여드름이 악화됐다든지, 주사 피부염이 악화됐다든지, 모낭염이 생겼다든지, 여드름이 생겼다든지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추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피부과 전문의가 진짜 하에 진단명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턱 주변의 트러블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 하에 정확한 약과 정확한 스킨케어까지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토너, 앰플, 에센스, 크림 이렇게 복잡하게 바르셨다고 해도 최대한 스킨케어를 제한을 해서 크림 정도로만 딱 유수분 밸런스만 잡고 보습 정도의 보충만 할 수 있게 발라주는 게 좋고, 앰플 같은 경우는 뭐 발라도 되지만 어떤 앰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앰플 자체가 엄청 pH가 낮은 그런 순수 비타민C가 들어간 비타민C 앰플이다. 그럼 그거는 끊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바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자극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 피지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바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안 돼요. 최소한의 보습은 해줘야 되는 게, 우리 피부는 보습이 안 들어오면은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유분을 만들어서 건조함을 보상해야지 이런 기전이 발동해버려서 오히려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습제, 평소에 쓰던 보습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저는 이럴 때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쓰는 처방 중에 하나인데, 좀 요런 데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패드에 적셔서 이렇게 좀 진정 및 희석시킨다는 개념으로 올려놓는 팩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집에서 해보고 싶다면 그냥 생수로 해도 되거든요. 솜 같은 거에 적셔서 반 푹 적셔서 이거를 찔끔 적시면 그 솜이 마르면서 또 오히려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수를 솜에 적셔서 이거를 5분 정도만 올려놓기를 권합니다. 또 이거를 또 과하게 불리듯이 올려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피부 병변은 절대 불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딱 5분 정도의 풀링과 진정과 수분을 넣어준다는 생각, 그리고 병변에 뭔가 염증을 희석시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수도 괜찮고 생리식염수도 괜찮고 이렇게 올려넣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팁은 평소에 잘 쓰던 뭔가 진정용 토너
토너가 있다. 그러면은 그 토너를 토너팩처럼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방법인데 그 토너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나 그 토너 자체로서의 자극도 혹시나 줄여주고 싶으면 생수랑 토너를 1대1로 희석해서 올려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토너의 성분이 병풀이라든지 어성초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렇게 진정에 좀 도움되는 성분이면 더 좋겠고, 또 제가 좋아하는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항염과 진정에 도움이 되면서 이런 자국의 미백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나이아시나마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펑션 2나 펑션 1 토너를 갖고 계신다면 이렇게 좀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는 바로 약간 이 진한 토너를 쓰기보다는 생수랑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올려놓기를 권하고, 이렇게 토너팩을 할 때에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쿨링에 더 도움이 되도록 쓰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토너를 이렇게 믹스해서 한 5분만 올려놓을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팝업이라는 걸 해봤는데 저랑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리틀 띵스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이 식기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친구인데, 저랑 비슷한 시점에 브랜드를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서로 첫 팝업 의지하면서 같이 해보자 하고 같이 가봤는데 둘이 너무 느낀 점이 많았어요. 일단은 이런 팝업을 하는 문화 자체를 이제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고,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모여진 브랜드들의 팝업을 구경하러 와주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더 의미 있게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건 오늘 해보면서 많이 느낀 게 많았네요. 그 친구가 참 말을 예쁘게 하는데 톡으로 뭐든 하니까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말을 해주는데, 이 뭐든 하니까가 딱 너무 와닿더라고요. 진짜 이 팝업도 망설이다가 안 해봤으면 제가 경험도 못했을 뿐더러 이런 브랜딩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놓치고 갔을 면을 또 배웠으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뭐든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건 뭐든 해보니까 뭐 하나라도 배운다 라는 생각이 이 친구도 들었고 저도 들었고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카메라 만졌으니까 저는 또 손 닦고 올게요. 저는 요새 로젝스 겔을 다시 바르기 시작해서 로젝스 겔을 바릅니다. 이렇게 트러블이 심할 때는 소프트 크림을 써요. 소프트 크림에 제가 좀 이렇게 트러블 났을 때 바르려고 진정되는 효능의 성분과 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랑 모공 막지 않는 오일들로만 일부러 이럴 때를 대비해서 구성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로 꼭 마무리를 해서 자는 동안 꼭 촉촉하게 재생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놓고, 저의 아직 베스트 립밤은 이거 나이트 루틴? 첫 영상에서도 꼭 썼던 립밤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아직 이만한 립밤을 찾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꼭 저만의 립밤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어쨌건 아직까지는 이게 제 베스트 립밤입니다. 피부 상태에 맞게 병원에서는 해줄 시술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없애서 해방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반드시 곧 깨끗한 피부로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일찍 자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일찍 자야 돼요. 술 드시면 안 되시고요. 꼭 12시 전에 자고요. 그리고 밀가루나 초콜릿이나 튀김이나 버터나 인스턴트 음식들 이럴 때 드시지 마시고요. 우리 반드시 이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피부가 낫기를 바라며